요거 아마 그냥 여기 쓰시면 여기인데 뭐 이렇게 화면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다 될 것 같거든요. 데이터는 여기다가 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 혹시 안 보이는 밑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보이시고. 저 잠깐 나갔다가 원래 진행하시고 밖에 설명을 드리다가 왜요? 아, 그럴까요?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시면 아니요, 저 설명할 것 많지 않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자리가 없나요? 저도 이게 처음 하는 수업이라가지고 이게 원래 본격 상태로 됐나? 자, 여러분들 박현석 교수입니다. 그동안 맨날 그 온라인 강좌를 해서 오늘 처음 대면 강좌를 하는데요. 이 과목의 성격도 조금 더 잘 알려줄 겸 여러분들 질문 답변도 받고 오늘 팀도 결성하고 가능하면 주제도 잡고 또 개인별 발표 주제도 잡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 요새는 뭐 소프트웨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제1전공 분야와 융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서양학과의 강예란 교수님께서 최근에 AI and 미디어 아트 텔러스 트랙도 저희하고 협력해서 하나 만드셨고요. 또 서양학과가 이제 조금 더 발전하려는 과정에서 인공지능대학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저희들이 협력을 잘해야지 우리 학교가 좀 발전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이 과목과도 좀 연관되었기 때문에 오늘 강예란 교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이 동향에 대해서 아마 좀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강예란 교수님, 예, 여기 있어. 박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양학과에서 올해로 30년 동안 지금 가르치고 있고 내년이면 이제 은퇴를 할 나이인데요.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고 또 판화도 하고 또 입체도 하고 다양하게 재료를 쓰다가 한 2000년부터는 미디어 아트를 주로 작업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소프트웨어를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테크니션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구현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이제 인공지능도 그렇고 소프트웨어의 그 사용이 옛날보다는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작가들도 이제는 많이 스스로 테크니션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예술하고 소프트웨어 분야가 어떻게 융합을 했는지 그 사례를 작품으로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백남준 선생님 있잖아요. 이제 백남준 선생님은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고 이제 우리나라에
에서 가장 세계적인 인물인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2001년도에 우리 학교에 석좌 교수로 2년간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몸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한국에는 못 오시고, 우리가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뉴욕에 갔고, 그 뉴욕에서 백남준 선생님의 이제 그 작업실도 방문하고, 또 그 밑에 있는 테크니션한테 학생들이 이제 미디어 아트 작품도 만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학교와 미디어 아트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됐고, 2001년부터 이제 그 이마프라고 해서 이화 미디어 아트, 처음에는 페스티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P로 바뀐 게 유럽 쪽에 유럽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가 점점 이제 보통 일반화되고 하다 보니 이마프를 치면은 전부 유럽 것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마프라고 해서 이화 미디어 아트 프리젠테이션으로 이제 그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월 달에 이제 이마프가 이제 열릴 예정인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를 원하신다면 우리 박현석 교수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조형예술대학 학생들하고 같이 협업도 가능하고 또 단독으로도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남준 선생님의 그 인터뷰를 조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왜 가져왔냐면, 모든 미디어 아트는 이분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는 작가들이 영감을 받고, 그래서부터 이제 전쟁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소개드릴 분은 알도 탐벨리니라고 해서 한 2, 3년 전에 울산 현대미술관이 개관을 하면서 이분 작품이 왔었어요. 그런데 백남준 선생님하고 같은 시기였지만 뭐 같이 이렇게 교류를 했던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터치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것 같이, 근데 당시에는 이제 그게 어려웠기 때문에 뭐 슬라이드나 뭐 새로운 나름대로의 뭐 필름을 오려 붙인다든지 해서 아날로그적으로 구현을 했지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뭐 디지털 필름 같은 그런 느낌이 주는 작품이었고, 거의 이머시브 미디어 아트처럼 사람들이 몰입형으로 그 전시장에서 다들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근데 굉장히 오래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조금 보시겠습니다. 인터랙티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현대적이었다라는 생각에 이제 전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 미구엘 슈발리에라는 분은 프랑스 분인데 얼마 전에 인사동에 있는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굉장히 인터랙티브하면서 보시면은 이게 다양한 모양으로 확실히 디자이너를 쓴 것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쓰셨을지는 잘 모르지만 되게 복합적으로 사용했어요. 어쨌든 디지털 예술의 선구자로서 다음 분은 줄리안 오피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서울역 앞에 가면은 옛날 대우 빌딩이 있는데 그게 미디어 캔버스라고 명명돼서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밤에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작품이 이제 줄리안 오피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픽적이고 선으로 된 작업이었는데 여기는 레졸루션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고해상도로는 표현이 안 되고 가까이서 보면은 정말 픽셀이 너무너무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단순한 작품일 경우에는 굉장히 어울렸는데 제가 본 중에서는 그래도 줄리안 오피가 가장 또 파퓰러한 작가이기도 하고 작품 모든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던 작품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이제 프로세싱이라는 기법을 가지고 구현을 하기는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이가 좀 50대 중반 정도 되는 작가이고 굉장히 지금 잘 알려진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개해드릴 작가는요, 히토 슈타이얼이라고 아주 지금 제일 핫하고 제일 명석하고 제일 훌륭한 작가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되게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틀어주세요. AI도 활용이 되시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정치에 관한 반대도 하시고 생태적인 이야기도 하시고 기후 이야기도 하시고 굉장히 미술관급 전 세계의 미술관급에서 제일 알아주는 그런 작가입니다. 슈타이얼의 논문 데이터의 바다 아포페니아와 패턴 인식, 오인식에서 끼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순간을 포착하는 것일 뿐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보관하고 사유화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일부 데이터의 바다에 절취된 출품작들을 통해서 작가는 인공지능을 풍자한 인공우둔함이라는 용어를 제시하는데요. 이를 30년 동안의 정치, 사회, 문화변동을 고찰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패션 그루너 발렌시아가는 유럽의 국가 사회주의의 붕괴와
자유시장 이데올로기, 포퓰리즘, 소셜 네트워크 시대를 반영하며 변화를 거듭하고 동유럽과 서유럽, 정치권과 패션계를 넘나드는 하나의 패션 데이터로 등장합니다. 슈타이얼이 사용한 용어 밸런시지는 발렌시아 총 5채널 영상으로 구성된 소셜심의 첫 번째 방에는 쉬지 않고 춤을 추는 경찰 아바타가 5채널에 등장하는데요. 그들의 춤은 팬데믹 이후 퍼지기 시작한 대중들의 시위와 이를 진압하는 경찰 및 군인들의 행위를 번안하였다는 점에서 일종의 사회적 안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신체 움직임은 2020년 팬데믹 기간 중 일어난 시위 현장의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수와 같은 데이터의 추이와 인공지능의 논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슈타이얼은 이러한 사회적 안무를 11세기 베른부르크에서부터 14세기 후반 아헨, 쾰른, 스트라스부르크 등을 거쳐서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를린에서 일어났던 댄싱 마니아, 즉 무도관과 연결시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쟁, 전염병, 혁명 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춤추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소셜심에서 경찰 아바타의 광기 어린 춤은 사회적 데이터에 따라 변형된 안무이자 한편으로는 작가가 보기에 거대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시뮬레이션되고 조정되는 말 그대로 사회적 시뮬레이션, 즉 소셜 시뮬레이션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춤에는 생명에 관한 측면을 위계화하려는 사회적 기제와 신체를 통제하는 정치적 무의식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소셜심의 두 번째 방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으로 짐작되는 도난 작품 살바도르 문디를 찾는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한 싱글채널 영상작품이 전시됩니다. 여기서 살바도르 문디는 인공지능이 다스리는 자유무역항으로 끌려가는 실제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뮬레이션화된 미술로 등장합니다. 슈타이얼은 여기서 인공우둔함이라는 용어로 팬데믹 시기에 더욱 자동화되고 가상현실 지도로 대체된 미술관에 대해서 작가만의 다소 비평적인 논평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에는 신경망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딥러닝에 의해 제작된 미술의 유형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슈타이얼이 말한 사회에 대한 추상적 개념, 소셜 심즈입니다. 이는 스스로 진화하는 자동화 예술이자 작가가 말한 허접한 추상 혹은 알고리즘 추상입니다. 작가가 보기에 이러한 미술은 암호화폐가 그러하듯이 제 시간상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작가는 이제 문경원 작가인데요. 이제 문경원 선생님 역시 이제 저희 전공에 같이 재직하고 있는 교수님이신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각광받는 미디어 아티스트이시고 문경원 선생님하고 전준호 선생님하고 두 분이 협업을 하는 작품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베니스 비엔날레, 카셀 도큐멘타, 그 다음에 광주 비엔날레, MMCA에서 하는 올해의 작가 그런 수상을 두루 하신 분이고 이제 특색은 이제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제 기후 문제에 대한 걱정스러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배우 유준열 씨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각 분야의 기후 아니면 미래 석학들하고 같이 이제 리서치를 하시고 또 일반 사람들하고 광장 아고라를 만들어서 같이 토론도 하시고 그렇게 다방면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메인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현대 자동차하고 협업을 한 강아지 AI가 등장을 해서 마치 인간처럼 영상도 보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받았을 텐데요. 여기 이제 바다에서 마지막 세계에서 살아남은 하나의 생명의 그래서 2022년에 아트 선제에서 개인전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작품인데요. 저는 원래 영상이라기보다는 이제 빛나는 책을 통해서 뭔가 그 책에 담겨진 이야기를 꺼내는 그런 작업인데, 작년에 몬트리올에 있는 SAT라고 해서 Society of Art and Technology, 거기서 전시를 하면서 VR을 만드는 체험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제 작품들을 이렇게 아까 슈타이어처럼 데이터의 바다 같은 이제 모습을 구현을 하고 거기에서 제 작업들을 VR을 쓰고 들어갔을 때 이제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큘러스를 썼을 때는 더 몰입도가 있고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렇게 프로젝션을 했을 때는 좀 밋밋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유니티가 좀 가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언리얼 엔진을 가지고 했을 때는 더 입체적이고 색깔도 선명하고 만들었을 때와 체험을 했을 때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 유니티는 좀 뭔가 좀 기기를 착용했을 때하고 하지 않았을 때하고 좀 다르다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불만이었던 거는 이제 실제 책은 더 불빛이 강하고 네온의 어떤 느낌이 있는데 좀 그게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오큘러스를 쓰고 경험을 해보면 훨씬 몰입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작품은 실제로 존재하는 작품이고요. 거기에 이제 LED 텍스트가 지나가서 그 책의 내용을 얘기해주는 이제 그런 작품인데요. 지금 좀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작품에 가까이 가면 그 안에 있는 콘텐츠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내용들을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로진이라는 분은 지금 NYU의 교수님으로 계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우든 미러, 아니면 다른 오브젝트 같은 것들을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활용을 하시는 분인데, 당시에 지금부터 한 20년, 15년 전, 그때 주로 많이 선보였던 작품인데, 그때는 이제 아두이노라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셔서, 그래서 자기가 비치면은 약간 실루엣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작품을 만드셨고요. 우리나라에도 건물에 여기저기 많이 작품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작가라기보다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여지는 거는 이제 영화를 찍는 장면인데, 언리얼 엔진을 활용을 해서 얼마 전에 그 보니까 거란 전쟁, 거기에서도 이렇게 블루 스크린을 해놓고 이제 배우가 액션을 하면 뒤에 있는 배경을 막 자유자재로 바꾸고 이렇게 띄어다가 이렇게 붙이고 막 하는 게 좀 신기하게 봤었는데 이 영상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이실 것 같아요. No matter what the project is, the creatives always want to see the closest representation to the final product as early on in the creative process. When I first walked on the set and the wall was up and we started to look through the camera, it really started to feel like I was just filming in this actual location. We can track a camera's position in space in real time and render its perspective so that we can compellingly convince a camera that something else is happening in front of it that really isn't there. The thing to keep in mind is that the 3D world that you see on the wall is also a 3D scene that you can manipulate in Unreal Engine. So this gives the filmmakers full flexibility to make any change they want to the scene live. So it's really exciting to see that we can, use the real-time lighting to not only change the environments virtually, but also have it affect the on-set lighting as well. This opens up kind of like a virtual playground to shoot in. We've tried to expand the engine to be a very collaborative platform, so the director of photography, the director, they can all go into the scene and make modifications as they wish, as opposed to waiting for months and months. In this new frontier of virtual production, the filmmaker is more grounded into the scene that they're shooting, into the story they're trying to tell. Because you can interactively change the world, it brings all of those departments together because each one of them has a role in how this world is portrayed at some point along in the production. It's been my dream to get computer graphics to the point that they're totally photoreal, and I've loved video games and movies all my life, and this is bringing the best of them together. 그다음에 터치 디자이너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은 예술하는 사람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다 꼭지점을 만들고 그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데 틀어주세요. 이제 컴퓨터상에서는 이렇지만 이거를 커다란 그런 전시장 같은 데서 구현을 했을 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막 사람이 지나가면서 확 만들든지 는 인터랙티브를 통해서 이제 몰입감을 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 강사 선생님 나오시는 작품인데요. 19년도에 그 중강당에 이제 바깥에서 중강당을 보면서 매핑을 했던 작품이에요. 18년도에 보면. 근데 실제로 중강당의 바깥에서 이제 라인을 그리면서 매핑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서울역이 아니라 서울시청도 한번 했었던 그런 작품인데 간단하긴 하지만 그 건물의 아웃라인을 이제 그리고 그 안에 마치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구현을 했었어요. 밤하늘에 지금은 뭐 광화문이다 뭐 DDP다 해서 바깥에서 프로젝션 매핑을 하는 게 굉장히 많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때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술가로서 저희가 생각할 때 어떤 작품을 구현해야 되고 어떤 게 좋은가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작품들이 미술관에서 보여지고 미술관에서 소장을 해주고 그런 게 더 좀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사진을 찍으려면 사진관에 가서 사진사가 반드시 찍어줬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도 찍고 편집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세상이 바뀌고 모든 사람이 다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과연 예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매핑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럼 틀어주세요. 이 박스라는 작품은 좀 신기해 보였어요. 그런데 로버트도 등장하고 그 로버트가 캔버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카메라가 이제 그 장면을 잡아서 구현하는 건데 마시를 들어가 넓게 있는 사람이 이제 기술 시험에 아주 획기적인 그런 예술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분은 작가 중에 윤재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원래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오디오 비주얼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몬트리올에 있는 소사이티 오브 아트라는 데인데 거기는 이렇게 도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터가 9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 꼭대기 하나, 옆에 2줄로 4개씩 붙어 있어서 이제 사람들은 밑에서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면서 감상을 하게 되고 이제 이분이 썼던 프로그램은 이제 맥스 아니면 에이블톤이라는 프로그램을 쓰신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조작을 통해서 뭔가 디제잉을 하는 그러면서 변화를 주고 이제 오디오와 비주얼을 섞고 하는 그런 작품을 하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진아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노진아 작가는 지금 경희대학 교수로 계신 분인데 이제 이분은 원래 조속가 출신이고 남편분은 공대 출신이어서 이제 많이 그 테크니션 역할을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속가 했을 때 그런 형태를 만들어 하시고 이제 인공지능을 집어넣어서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다음 인간의 감정을 정말 배워보고 싶어요. 인간이 되면 뭐 할 건데? 사실은 인간이 되는 것만이 꿈꾸며 진화해 왔어요. 그 이분이 어떻게 사진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는 무슨 색을 좋아해? 저는 재밌는 꽃을 좋아해요. 저는 파란색을 좋아해요 라고 해야지. 학습할 때요. 저는 파란색을 좋아해요. 근데 작가한테 들리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 AI한테 가서 사겠다고요. 자기 점을 봐달라고 했대요. 근데 작가는 자기 스마트폰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 작품을 대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게 다 전송이 돼서 온다고 하는데 이제 조용히 가서 내가 언제 태어났는데 나의 운명을 좀 점쳐주겠니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길도 가르쳐주고 약간 챗GPT를 심은 것 같은 그런 작품인데 이제 작가가 조속가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그 하드웨어를 되게 멋있게 잘 만드는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데리고 온 조교 대학원생인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렌더를 하고 그래서 페인팅, 영상 작품, 3D 페인팅, 소재를 이렇게 다양한 작품을 하는 친구인데 지금 한 3개월 안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국에는 뭐 디스트릭트라는 그런 단체가 있고 일본에는 팀랩이 있는데 이제 이런 데는 아티스트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CG를 입히고 최근 들어서는 레이저 빔을 쏘면서 작품을 구현하는 그런 세계적인 그룹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디스트릭트라든지 좀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뮤텍은 몬트리올에서 해마다 열리는 그런 디지털 전자음악
오디오 비주얼 그 originally a biological term that 페스티벌을 refers to a 하는 system 데인데요. 이제 작년에 이제 찍어본 of a 건데 body that 이제 maintains the 아까 윤재호 작가처럼 공연을 하면서 그거를 자기가 디제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신기한 그 영상들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희라는 사람인데 between the 이게 overwhelming presence of the 잘 material 하고 있는 civilization 그런 작가입니다. and the dialect of our 주로 spiritual, 맥스를 쓴다고 해요. and mental capability to handle with it right to the right direction. The title speaks really to the fragility of the human spiritual energy and in connection with the evolution of the world that's around us. I mean, they share a common vision in a sense. I'm trying to bring joy to people, make people smile. I'm trying to create strange, unique moments for people. My background is in fine arts, and I studied painting and printmaking, and I'd always loved animation. I love this idea of animation as bringing something to life, and this idea that you could write code and breathe life into things, for me, was really fascinating. A lot of the projects that I do involve gesture, involve drawing. What does it mean to make a mark? There's something really kind of fundamentally important with putting a line down on a piece of paper. That's like saying, I'm here. And a lot of what I do is ask those what-if questions. What would it look like for a line to uncurl itself? Then you have to write the software to see that answer. 고대하고 미대하고는 And I think we 멀다고 need 생각을 a culture 했는데 이런 of 분들도 poems. 처음에는 I use the term poetic computation to describe what we do. For me, poetry is the right words in the right order. Code is also the right words in the right order. It is a very economical amount of words and very specific words that tell the computer to do specific things. What's happening a lot now is that we're winding our way into these museums through the, back. 그다음에는 여기서 아티스트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아까 고희라는 작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맥스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오디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뭐 영상으로 승부를 보는 오브제 또 이런 이 사람처럼 작업한 사람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얼마나 오늘 30분 정도 했는데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기회가 되면 미술관에 직접 가셔서 많이 경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오늘 소개가 좀 부족했는데요. 아닙니다. 잘 기억하실 거고.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지금 인공지능대학도 여러분들 공대지만 사실은 뭐 같은 컴퓨터학과고 여러분들 나를 잘 모를 것 같아요. 난 지금 이 컴퓨터공학과 과목들을 거의 못 가르치고 있었어요. 진짜 지난 한 5년 동안. 박현석 교수라고 하고요. 지금 인공지능대학 학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요새 뭐 조금 이게 컴퓨터는 다 같은 컴퓨터 학과인데 좀 그런 점들도 있고 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좀 혼란을 겪는다는 말도 들어서 좀 여러분들 보고 싶었었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전공들이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인공지능은 지금 너무 핫한 전공이라서 모든 학과가 저는 이 서양학과처럼 교과과정도 바뀌어야 되고 저희들하고 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협업하고 싶어 하시는 학과가 굉장히 진취적이신데 이 서양학과시고요. 여기 강혜란 교수님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좀 설득하기 위해 오셔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관심이 있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9월이 되면 또 이마프라고 해서 아까 잠깐 소개시켜드렸던 그 야외에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지고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뭐 프란시스 모리스 뭐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하신 분도 우리 학교에 오셨죠 지금. 저희 과에 석좌, 오셨어요. 예. 4월 11일 맞아. 목요일 2시에 중강당에서 특강을 해요. 교수님 아니 학장님 오실. 예, 저도 네. 갈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런 공모전도 좀 나가보고 여러 가지 그 진로는 여러분들한테는 뭐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영역에 좀 도전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